반갑습니다. 오늘은 삼국지에 나오는 사마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시중에 자기통제 승부사 사마이라고 중국 관리학의 대가인 자오 위풍이 쓴 책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제로 자신을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자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0가지 제목이 있는데 소제목이 있는데 적의 선택지에 함부로 뛰어들지 말라. 군왕을 모실 때는 호랑이를 옆에 둔 것처럼 말해서 좋은 말로 다 써있고 마지막 10장에서는 이익으로 범인을 깨고 가치로 인재를 설득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결론적으로 사마이는 자기 통제가 강한 승부사여서 현대 관리학에서도 본받을 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마이에 대해서 약간 다른 측면에서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통제의 승부사인 건 맞는데 그건 좋게 말한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음흉했고 교활했고 냉정했고 잔인한 승부사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같은 얘기지만 공명은 책략가라고 했다고 하면 사마이는 모든 술수의 대가였다 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조의 그 가문이 의나라를 이제 건국하고 망하는 그 과정까지 두 명의 책사가 있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부는 순욱이 있겠고 후반부는 사마이가 있겠습니다. 순욱 같은 경우는 우리 고려시대의 그 충신 정몽조와 같은 역할, 조조하고 같이 협업해서 조조를 보스로 모시고 여러 가지 꾀를 내서 의나라 건국의 기초를 닦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목표했던 것은 한나라의 부흥이었던 거가 사마이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마이는 의나라의 신하이면서도 결국은 의나라를 뒤집어엎고 진나라를 건국하는 데 기초를 닦는 어떻게 보면 적보다도 더 무서운 망고의 역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조가 사마이의 그러니까 그 명성을 듣고 나서 그 자기 부하로 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병을 핑계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마이가 가문도 중요하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조의 가문이 환관의 후예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계속 이제 거절하다가 관도대전 끝나고 완전히 전성기를 구가하고 또 한참 지나서 몇 년간 병을 핑계대다 건한 13년에 어쩔 수 없이 조조한테 나와서 문화견이란 속관으로 벼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풍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는 햇빛의 장서를 째라고 이제 하인한테 시켰는데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니까 당시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사마이가 황급히 책을 그냥 중풍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싹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종이 이것을 본 거를 염려해서 그 부인의 여종을 또 죽여버리고 남편한테 자기 종을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이가 부인한테 하나도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이도 독하고 그 부인도 진짜 독하다. 말하자면 부창부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잔인했다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마이가 제가공명이 이제 북벌을 하기 위해서 의나라를 쳐들어오니까 결국은 사마이 아니면 의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씨 가문에서 어쩔 수 없이 사마이를 사령관으로 임명하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볼 때 공명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실제 전술에서는 사마이가 이긴 게 맞는데 결국은 공명이 공격하지만 사마이가 계속 수성을 하니까 공명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녀자의 옷을 보내서 사마이의 마음을 격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마이가 아녀자의 옷을 바꿨어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총나라에서 오는 사신한테 공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밥은 어떻게 먹느냐, 업무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공명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계속 수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 수비해서 결국 공명이 제풀에 떨어지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략에 승리한 자기 통제의 승부사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의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마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공명이 있어야만 사마이가 의나라에서 유일한 대적자로 있는 건데요. 그래서 조씨 가문에서 사마이를 호시탐탐 노리게 되죠. 그것을 안 사마이가 또 옛날처럼 병을 핑계로 해서 완전히 노망난 연기를 하고 자기가 벼슬에서 자기를 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제 거의 누워있는 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죠. 당시에 이제 조씨 가문의 실권자인 조상이 그
자기 그 조상한테 조상의 묘를 가기 전에 사마이를 이제 하도록 신하를 보냈는데 거의 노망난 연기를 하고 죽는 것 같은 표정을 하니까 이제 됐다고 하고 안심하고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러 가는 와중에 사마이가 이때다 하고 기다려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한테는 노후에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약속을 어기고 조상도 죽이고 거의 삼족을 멸하고 시집간 여자까지 그 밑에 어린아이까지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자기가 죽여버렸으니까 노후의 말년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한테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조상의 묘가 자기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도록 아무것도 어떤 치장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조의 아들 조비가 한 헌제를 끌어내리고 의나라의 황제를 올랐듯이 사마이의 손자가 그 조조의 가문의 황제를 끌어내리고 진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조조가 한 것처럼 사마이의 후손도 똑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세운 진나라가 중국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나라, 가장 혼란스러운 나라였다는 것은 기록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이의 사람됨을 그 후손들이 듣고서 많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마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명자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우리 진나라의 국군이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진나라의 역사는 그 이후에 그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파랑의 난 같은 여러 가지 그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요. 그렇게 이제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사마이는 분명히 자기 통제의 승부사여서 결국은 한 나라를 이룩한 승부사였습니다. 냉정했고 잔인했고 관리를 했고 또 인내할 수 있었던,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후대한테 물려준들, 그게 국가든 어떤 가업이든 기업이든 그게 과연 정당한 건지 이렇게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